자, 네 번째 질문 가봅시다. 자, 가로칠게요. 이렇게. 자, 주 1 or 주 2. 자, 그 시대에 너무 앞서 있는 거야, 그렇지? 이게는 뭐다? too far ahead of, 뭐뭐에 앞서, 그렇지? 너무 앞서. 자, 그러면 볼게요, 여러분들. 그 시대에 너무 이렇게 앞서 있는 발명품이거나 혹은 발명이 되겠죠. 이것은 뭐라는 얘기야? 쓸모가 없어요. 그렇지? worthless 뭐라고? 쓸모가 없는 거야. 왜? 시대에 너무 앞서 있으니까 이 발명품과 발견은 너무 쓸모가 없어졌죠. 왜냐면 그 어떤 누구도 따라갈 수가 없으니까. 요거 이해되죠? 그렇죠? 오케이? 그러면 얘는 이상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면 이상적으로는 하나의 이 혁신적인 것들 오픈하고 혁신을 열어줘야 돼. 단지 뭐다는데 알려져 있는 것으로부터 그 다음 단계만 이렇게 열어줘야 된다는 거야. 자, 이해되죠? 그렇죠? 자, 그러면 너무 앞서 있으니까 지금 현재 알려져 있는 것으로부터 그 다음 한 단계만 보여줘야 된다는 거야. 알겠죠? 그렇죠? 오케이. 자, 이건 뭐가 되냐? 동사가 되겠죠? and 뭐 얘가 이제 동사 문제가 되는 거야. invite는 목적어 다음에 목적 뭐를 쓰면 뭘 써요? to를 써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치고요. 얘는 선행사 플러스 주격 관계 대명사야. 합쳐서 뭘 썼다? 모아서 썼어요. 이렇게. 자, 되겠죠? 그렇죠? 문법적인 포인트. 여기랑 그 다음 뭘 썼다? to 쓰면 돼요. 괜찮죠? 자, 해석을 다시 해볼게요. 그러면 이상적으로 혁신적인 발명품이나 발견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에 알려져 있는 것으로부터 그 다음 한 단계만 보여주는 거다. 그러면 뭐 할 수 있다? 그 문화로 하여금 초대할 수 있겠죠. 이 문화는 그 시대의 사람들을 하여금 초대할 수, 어떻게? 한 단계야, 단계. 한 단계만 앞으로 이동해 가라고 이렇게 초대하게 되는 거죠. 이해되죠, 그렇지? 이렇게. 호흡 넣으면 이렇게 한 발짝 뛰는 거다, 그렇지? 그래서 한 단계만 앞으로 나아가도록 그 문화적인 측면들을 하여금 초대할 수 있게 되겠죠. 자, 여기까지 이해되죠, 그렇죠? 오케이. 그 다음에 자, 이거 봅니다. 너무 지나치게 미래적이야. 지나치게. 자, 너무 지나치게 미래적이거나 너무 비정성적인 거야. 그지? 혹은 미즈너를 뭡니까? 선지적인. 수미나 선지적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선이는 너무 앞을 보여주는 거지. 미래의 앞을 보여주는 뜻인데, 자, 이렇게 지나치게 미래적이고, 지나치게 비전통적이고, 지나치게 너무 앞선 것을 보여주는 발명품은 처음에는 당연히 뭐예요? 실패하겠죠. 그지? 이렇게. 자, 왜냐하면 이것은 뭐야? 동사죠. 부족하니까. 뭐가 없다? 당연하죠. 필수적인데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재료가 있겠죠. 그렇습니까? 필수 재료인데 존재하지 않는 거야. 혹은 내는 시장이 있죠. 시장인데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에요. 중요한 시장이 존재하지 않아요. 혹은 뭡니까? 알맞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해조차 못할 때가 있다는 뜻인 거지. 이해되겠죠? 그렇죠? 오케이. 여기까지 충분히 이해돼요. 그런데 처음에는 실패하지만 나중에는 뭡니까? 결국에는 성공하겠죠. 이렇게요. 여기까지 괜찮죠? 오케이. 자, 특히 언제냐? 자, 이럴 때요. 자, 이겁니다. 뒷받침하는 이 아이디어들이, 그치?
자, 이렇게 뒷받침하고 있던 이 아이디어의 생태가 이때는 뭐야? 환경이죠, 그렇지? 그럼 이 말은 뭡니까? 이제는 환경이 무르익었다는 뜻인 거야, 그렇지? 그럼 시대가 바뀌어서 뒷받침할 수 있는 이 아이디어를 유지하는 이 생태계 환경이 뭔가 캐치하는 서서히 따라잡고 있을 때요.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럼 볼게요. 이 말은 뭐야? 아이디어나 발명품이 시공으로부터 이렇게 너무 멀리 떨어져 있을 때, 그렇지? 안 그래요? 근데 시간이 감에 따라서 어디죠? 당연히 이제 점점 더 입이 좁혀지겠죠. 안 그래요? 그럼 뭡니까? 이런 모습을 뭐라 그러나 캐치업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렇게. 그렇지? 이해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환경이 점차 이 아이디어에 가까워졌기 때문에 이제는 뭡니까? 이제 성공하게 됐다는 거죠. 자, 요거 충분히 이해되죠? 그렇죠? 오케이? 자, 볼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레고리 맨델이에요. 1865년에 이론이 나왔죠. 유전학이라고 그러죠. 자, 유전학에 관한 이 사람의 1865년 이론이 correct인가? 실제로 그 이론이 올바랐어요. 그렇지? 맞아, 그렇지? 그런데 무시되었죠? 35년 동안. 괜찮나요? 자, B에 가게 뭐가 있다? C 뭐죠? 버시요? 시티요? 뭐야 뭐? 비동사가 있으니까 뭐가 왔어? PP가 이렇게 왔겠죠. 괜찮아? 수동이에요? 이렇게 수동으로 왔습니다. 자, 35년 동안은 무시받아봤겠죠. 괜찮죠? 여기까지는. 자, 잘 봅니다. 뭐야? 둘 다 뭐인데 얘는 형용사로 뭐로 썼고 얘는 PP로 썼고 PP도 어디 들어가요? 형용사 범주에 들어가니까 쓸 수 있어 충분히. 그치? 자, 그럼 볼게요. 그 사람의 이 날카로운 통찰이죠. 이 통찰이 수용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유가 뭐죠? 이때 대는 뭐냐? 그냥 통찰이 되죠. 그의 통찰력이 설명하지는 못했으니까. 문제는 어떤 문제냐? 생물학자들이 그때 당시에 가졌던 문제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 없었으니까. 이해되죠? 그죠? 이게? 자, 노화가 나왔죠? 그죠? 부정어구에 놓쳐요. 부정어구는 뭐다, 여러분들? 부사 취급하죠. 그죠? 도치가 일어난다. 부사, 동사, 주어, 도치가 일어나죠. 이렇게. 자, 그래서 부정어구, 동사, 주어. 이 자리는 무슨 자리다? 동사 원형이 이렇게 와야 되겠죠. 그치? 왜 여기에 과거 동사를 썼죠? 자, 원래는 뭐냐면 여기에 operated가 있다가 did가 앞을 나감에 따라서 이제 did는 사라진 케이스고. 이해되겠죠? 그렇죠? 자, 혹시라도 문법적인 부분에 여기에 d 갖다 붙이면 돼야 하는데 이거 안 돼. 아시겠지? 살짝 넣을 수 있다. 문법적으로. 이해되죠? 그렇죠? 다시 갑니다. 그러니까 생물학자들이 그 당시에 갖고 있던 문제를 설명하는 좀 부족하긴 했어. 그다음 그의 설명이 하고 싶긴 한데 알려져 있는 그때 당시에 알려져 있는 메커니즘으로서는 뭡니까? 그의 설명이 작동이 안 되는 거야. 설명이 안 되는 거야. 이해되겠죠? 자, 그래서 그의 발견은 아로그레치의 뭐라 여러분들? 도달을 할 수가 없었죠. 그의 발견이 초기 채택자들에게조차도 뭡니까? 도달할 수 없었다. 이 말은 뭡니까? 이해할 수가 없었듯이겠죠. 괜찮나요? 이렇게. 물론 초기에 이 사람의 아이디어 사고를 갖다가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조차도 그의 발견이 뭡니까? 실제로 뭡니까? 이해하기 상당히 어렵다든지 힘들었다든지 되죠. 됐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는 뭐라는 얘기냐? 몇십 년 뒤에 이제 과학이 마주하게 되었죠. 이제 뭔가 멘델의 발견이 답을 할 수 있는 이런 긴급한 질문에 이제 뭔가 맞닥뜨리게 됐던 거죠.
괜찮나요? 그치, 그치? 오케이. 자, 이제 시기가 이제 now, 뭐야? 지금이 왔어요. 이제는 뭡니까? now. 지금이죠, 그죠? 자, 여기에 now를 쓴 이유가 뭐냐? 지금을 쓴 이유가 뭐야? now를 쓴 이유는 뭐야? 이제 환경이죠. 환경이 이제 뭡니까? 가까이 물을 익었다 뜻이 되겠죠, 그렇죠? 자, 지금 이제 그의 통찰이 이제는 뭡니까? 여기 나왔죠? 이제는 한 단계만 멀리 떨어져 있었다, 그렇지? 너무 앞서는 게 아니라 이제는 뭡니까? 지금 환경에 비해서는 거의 다 다가왔고 한 단계만 떨어져 있었던 단계가 된 거죠, 그렇지? 환경이 물을 익었다 뜻입니다. 자, 그래서 appear에서 뭡니까? 몇 년인데 one another가 뭡니까? 서로 몇 사람이야? 몇 사람의 몇 년 내에 이 몇 사람이 잘 볼게요. 세 명의 다른 과학자예요. 이 사람이 이 각각이 독립적으로 뭔가 재발견하게 된 거죠. 맨델에 잊혀져 있던 업적을. 괜찮아요? 오프코스 물론 위치. 이 맨델에 잊혀졌던 이 연구라는 것은 뭡니까? 계속 올로 그곳을 계속 존재면 계속 보시는 거죠. 얼마 동안은 35년 동안 계속 존재해왔죠. 당연히 뭡니까? 사람이 모를 뿐이었어요. 근데 과학이 발전함에 따라서 뭡니까? 이거 왜 그랬나? 이제 보니까 맨델의 그 연구 업적이 뭐라는 게 이제는 뭔가 이 문제를 갖다가 이해할 수 있는 해결책이 된 거지. 이름이 됐다는 거죠. 자, 이해되겠죠? 그렇죠? 여기 뭐 써야 돼요? had been이야. have 플러스 pp 쓰면 돼야 돼. 안 되는 거야. 자, 잘 볼게요, 여러분들. 여기 시제가 과거예요. 이제는 시기가 무익어서 세 과학자가 잘 볼게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야. 이 세 사람이 비슷한 시기에 독립적으로 이 맨델이가 알고 있었던 그 연구를 갖다가 동시에 이렇게 밝혀낸다는 뜻인 거죠. 그치? 괜찮아요, 이거요? 물론 맨델에 잊혀졌던 이 연구라는 것은 뭡니까? 업적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계속 있어왔던 거죠. 이제서야 뭔가 이해하게 되고 재발견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발견한 게 과거고 그 이전에 있어 왔으니까 시제 뭐 써야 돼요? 과거 완료 형태로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요거 이해되죠? 오케이? 자, 요것도 충분히 이해됩니다. 내용 자체가 어려운 질문은 아니라서. 자, 요지가 뭐냐? 자, 여기 나왔죠? 너무 시대를 앞선 형식은 처음에는 매우 같죠. 그런데 시대적 필요와 환경의 이점과 갖춰지게 되면 결국 그 가치가 인정될 수 있다. 자, 괜찮죠? 그렇죠? 자, 이렇게요. 자, 갑니다. 만약에 성공과 행복이 만약에 be aligned with 뭐뭐와 일치하는 뜻이에요. 자, 뭐보다? Who you are being 뭡니까? Who you are가 뭡니까? Who you are 너가 어떤 사람인지, 그치? 이제 being은 뭡니까? 지금 현재, 그치?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죠. 지금 현재 네가 어떤 사람인지 보다는 실제로 네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즉 네가 실제로 하고 있는 것과 좀 더 일치한다면 뭐가? 성공과 행복이. 그럼 잘 볼게요. 뭐라냐? 성공과 행복이 네가 어떤 사람인지 보다는 네가 하고 있는 것과 이렇게 일치하게 되면
자, if else then 뭡니까? 그러면 결국 이렇게 하게 되다. 그래서 그러면 너는 더 많은 일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그 일을 더 빠르게 하게 되겠죠. 그리고 너는 더 많은 성공을 이루게 되겠죠. 그러면 너는 그 성공, 그 일을 갖다가 뭔가 더 빨리 또 뭔가 이뤄낼 수도 있겠죠. 요거 이해되죠? 그렇죠? 그런데 뭐랍니까? 실제로 그것은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주신 거지. 괜찮나요? 자, 됐죠? 수민아, 이거 왜 뭐가 왔어? 가정법이라서. 여기서 뭐라고? 실제로 일어나는 게 아닌 거지. 이게 사실이야. 근데 만약에 그렇다면 그건 가정법인 거지. 이해돼요? 자, 요거를 가지고 여기 시제를 쓴 이유가 뭐다? 이 부분이 가정법이구나. 이랬습니다. 이해됩니까? 요 부분만 가정법인가요? 요 부분만 가정법. 여기서 벌써 딱 여기 뭐만 쓴 거예요? 이해되겠죠? 뒷부분은 가정법이 아니야. 그래서 이 부분을 뭐를 쓴 이유는 뭐다? 요렇게 하기가 쉽지 않지만 불가능하다. 요렇게 얘기가 불가능한 거죠. 그렇지? 네, 이렇게 쓴 거야. 그래서 가정법의 일환으로 뭐를 썼다. 괜찮죠? 여기까지 얘는 현재야. 얘는 시제가 현재고 얘는 사실이야. 네가 하고 있는 것, 네가 누구인지 이거는 변하지 않는 거잖아. 근데 얘랑 얘가 일치한다. 일치하는 게 가정인 거야. 얘는 사실이지. 네가 지금 네가 하고 공부하고 있잖아. 너 현재 공주인데 공주라기보다는 얘는 사실인 거잖아. 근데 이거랑 너의 목표가 일치하는 얘가 가정법이 되는 거지. 오케이? 이거 괜찮지? 무슨 말인지 그치? 자, 갑니다. 왜냐면 잘 볼게요. 번아웃, 그리고 스트레스, 불안, 그리고 정신건강 문제가 서양에서는 더 악화됩니다. 이전 시대보다, 이전 몇십 년보다. 나쁘면 더 좋아진 게 아니고 오히려, 그치? 요거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그치? 오케이? 자, 그러면 기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는지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시간의 숫자, 자 이거는 increasing 점점 더 뭐야? 우리가 하고 있는 시간의 양을 늘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초과 시간을 계속해서 늘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뭡니까? 얘는 뭔가 충분한 많은 뜻이에요. 자, 많은 연구가 존재하더라 보여주는 뭘 보여준다? 자, 잘 볼게요. 우리의 집합적인 행복감적 행복이라는 것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 뭐가 증가하는 게 아니라. 이거 괜찮아요? 네? 자, 얘는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뭐라고 그러면 집합적. 다른 말로 하면 전반적인 하면 돼요. 이거 합쳐서 뭐라 한다? 행복감이죠. 자, 줄어든다는 것은 얘는 무슨 동사야? 자동사야. 요거 ed 쓰면 안 되면 큰일 나요. 아시겠죠? 안 돼요. 자동사예요. 동사. 야, 태그면 집에 나갔냐? 좀 더 나갔어? 안 나갔어? 앵기추는? 앵기추가 아직 안 나갔고? 네? 수행평가가 바쁘네 이근주가. 그래서 그 진로를 못 나가고 있다. 월요일에 나올 것 같아요. 자, 갑니다. 자, 그럼 목표분들 세상은요 행복한 공간이 아니에요. 그 반대로 우리 모두가 아무리 노력한다 하더라도
민재야, 그 반대는 뭐라고 할 거니? 행복하게. 행복한 것이 아니야. 그럼 반대로 행복한 것을 위해서 아무리 노력한다 하더라도, 그렇지? 되겠죠? 자, 여기 봅니다. 그러면 멘트라면 주문이 주문. 이런 주문이 전에 나와 있어요, 그렇지? 자, 뭐라냐면, 야,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혹은 더 많은 것이 되기 위해서, 너 더 많이 하라, 뜻이지, 그렇지? 이런 사회의 주문을 하죠, 그죠? 사람들한테. 이런 주문을 따라가기 위해 따른다는 것은 이거 좋아요. 이거 동사다, 그렇지? 근데 실제로는 다를 바가 없다. 뭘 다를 바가 없다. 이거죠. 프라이드 예언자죠, 예언자. 그러니까 거짓 예언자들의 말을 따라가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그러니까 명언은 뭐야? 야, 더 많은 것이 돼서 더 많이 해. 해봐야 성공해야 성공하지 못해요. 행복해야 행복하지 않는다는 뜻인 거지, 그렇지? 자, 마지막 문제 한번 볼게요. 서미트 버전 2 뭡니까? 굴복하다, 굴복하다. 너는 네 자신을 갖다가 굴복시키는 거다. 다른 사람의 힘에. 되겠죠? 자, 그 다음 우리가 리스크 뒤는 ing를 써요. 리스크 ing는 동명사 직업이에요. 그렇지? 자, 문법적으로 뭐 씁니까? ing 조심하시고 리스크 ing 써요. 그렇죠? 너는 위험에 처하게 한다. 네 자신을 다른 사람의 힘에 굴복하도록.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 말합니까? 네가 뭔가를 하면 많이 하면 할수록 결국 뭡니까? 다른 사람의 힘에 종속된다는 뜻인 거야. 그죠? 그리고 말이 안 나는 이게 ing죠? 이거 ing가 되겠지, 그치? 연결하라 되겠지. 연결하냐, 그치? 그러면 첫 번째 이렇게 위험해. 두 번째는 뭡니까? 그러면 네 자신을 갖다 노예화 시킨다. 어디에? 그 사람들의 변덕에. 그 사람이 시킨 대로 해야 된다는 뜻인 거야. 이해되겠죠, 그렇죠? 혹은 그 사람이 뭡니까? 욕구가 있겠죠, 그렇죠? 그 사람들의 변명이나 욕구, 희망에 따라서 네 자신을 갖다 노예화 시키기가 같은 거다. 그러면 너의 삶이 너의 것이 아니게 되는 거다. 괜찮아요? 경민아, 주제가 뭐냐면 무슨 말 하는 거지? 뭐 말이야? 주제가 뭐야? 이상하다. 읽었는데 주제가 잘 안 보이지? 예? 뭐냐? 뭐냐? 그죠?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해. 더 많은 일을 해. 더 많은 걸 이루네. 그럼 행복할 거야. 했는데 막상 마음에 들더라고. 이 사람은 불행한 자연적인 예술자가 종속되게 만드는 결과가 있어. 괜찮아요? 오케이? 자, 요거는 뭐 내용적으로 꼭 그렇게 한번 논리적인 건 아니긴 하고요. 네? 이거 한번 될것 같아요. 뭐가? 마지막. 볼게요. 자, 마지막에 보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좀 볼게요. 경찰대 문제인데. 자, 우리 현대에 얘는 데이터 중심이죠. 중심. 자, 우리 현대 데이터 중심의 세상에서 자, 이런 성향이 보이더라. 자, 이렇게 믿는 성향이 있죠. 자, 일단 이런 단어 좀 보시는데 이런 단어. 야, 퀄리티브야, 퀀티티브야. 퀀티티브는 뜻이야. 계량적에서 무슨 뜻이야? 문제야. 계량적에서 무슨 뜻이야? 그렇지.
수치화할 수 있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계량적인 수치화할 수 있는 매트릭스. 매트릭스가 뭐냐? 우리말로 말하면 얘는 어떤 기준 정도로 해서 하실 것 같아요. 혹은 요소는 거지. 그러면 계량적 수치가 가능한 기준이나 이 요소가 가장 객관적인 것을 제공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뭐야? 가장 중요한 형태의 이해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여기죠. 당연하죠, 그렇지? 수치가 가능하니까 가장 객관적이고 따라서 가장 중요한 형태의 이해라고 볼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왜? 데이터 중심의 세상이니까. 이해되죠? 여기까지 그렇지?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성공을 갖다가 측정하죠. 첫 번째 뭘 통해서? 판매 숫자죠. 제 숫자. 즉 판매 양을 통해서 성공을 재죠. 그렇죠? 두 번째는요. 학업 능력을 재요. 뭘 통해서요? 테스트 점수를 통해서. 충분히 이해되지, 그렇지? 그 다음 세 번째요. 사이즈 추세. 사이즈 추세나 유형을 갖다가 측정합니다. 뭘 통해서요? 통계를 통해서요. 전부 다 뭐에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거죠? 그렇지? 퀀터티브 매트릭스. 되겠죠, 그렇죠? 오케이. 뭐다? 계량적 기준입니다. 저게 그렇지? 자, 그러면 볼게요. 그럼 숫자에 대한 이런 의존성이겠죠. 의존성. 그럼 숫자에 대한 이런 의존성은 어디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런 가정에 기반을 두고 있겠죠. 가정이라고 했지? 자, 그럼 돼서 뭐야? 동격이 되시야. 자, 동격이 되시되는 거에는 뭐가 돼? 접속사가 되겠죠. 이렇게 갑니다. 자, 이때 뭐야, 여러분들? 대입으로 숫자, 경미나 파셜 뭐야? 파셜 부분적인, 편파적인 뜻이야. 입은 뭐야? 반대지. 그 뭐야? 공정한 뜻이야. 되겠죠? 얘는 뭐라고요? 공정한 뜻. 그럼 숫자는 공정해. 그죠? 그리고 편견으로부터 자유로워. 그러면 자유롭다는 것은 뭐라는가? 편견이 있다는 거야? 편견이 없다는 뜻이냐? 편견이 없는, 이렇게 해석하시면 더 매끄러워야 하시겠죠? 오케이? 자, 그럼 숫자는 공정하고요. 편견이 없는 거죠. 자, 잘 볼게요, 여러분들. 자, 이번에는 요 단어가 나와서 조심해야 돼. 얘는 무슨 뜻이냐? 수미나 퀄리티브가 뭐야? 질적인, 양적인과 반대의 질적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뭡니까? 질적인 판단에 여러분들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거죠. 자, 괜찮지, 그렇지? 요거 무슨 말인지, 그렇지?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 잘 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양적인 것은 객관적 수치가 가능한 거고, 얘는 뭡니까? 약간 주관적인 것에 가까운 거죠. 제 내용상. 안 그래요? 오케이, 갑니다. 자, 그런데 잘 볼게요. 그러나 이런 관점은 관과롭다. 뭘 관과하냐? 중요한 진실을 관과하고 있는 거죠. 자, 잘 볼게요. 데이터는 그 스스로 혼자서 해석을 못해내요. 그럼 누가 개입해? 인간의 주관이 개입을 한다는 뜻이겠지. 자, 이들 뭐가 들어갑니까? 자, 인간의 뭐가 들어간다? 주관이 개입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뜻입니다. 갑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무엇을 측정할 것이다. 두 번째, 어떻게 측정할 거냐. 세 번째, 그러면 그 결과를 갖다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주어면 이 결정. 되겠지, 그치? 주어. 이거 동사가 되겠지, 그치? 되셨나요? 뭐가 주어다? 이거 주어야. 동사는 이직을 써야 되겠지? 자, 조심하셔. 주어 동사 일치할 때. 얘가 주어다.
전부 다 어디 걸려? 1번, 2번, 3번. 어디까지 3번? 여기까지. 전부 다 어디 걸린다? 결과, 여기에 걸리는 거지. 이 결과는 것은 잘 볼게요. 이 결과 전부 다 뭡니까? 근본적으로 인간이 가져준 거야. 괜찮죠? 여기 위에 L과가 붙으면 인간의 얘가 해명사야. 얘가 부사야. L과에 붙은 거 알겠냐? 조심하시고. 자, 볼까? 문제야. subject to 문제지. 그렇지. 뭔가에 영향을. 굿, 좋아. 자, 그럼 잘 볼게. 우리는 그 문제 인간의 가정이야. 그래서 뭐에 영향을 받아? 첫 번째, 우리 가치관에 영향을 받아. 그다음 두 번째, 우리의 우선순위에 영향을 당연히 받겠죠. 괜찮나요? 그러면 인간은 뭘 갖고 있다? 우리 인간의 한계가 있지. 한계에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뜻인 거야. 괜찮죠? 충분해, 그렇지? 오케이? 자, 마지막 문제 다 왔어요, 여러분들 다 왔어요. 그래서 함께 마무리 할 거야. 마무리 잘 보자. 그러면 익스클루시브를 뭐라 했냐? 저번 생각해서 오로지 단지 어디에만 집중한다? 인정하죠? 칸타파이. 야, 계량하다 들어가지. 측정하다 들어가지. 그러면 오로지 쉽게 계량하거나 측정할 수 있는 것에만 오로지 집중함으로써 우리는 이런 위험에 빠뜨리죠. 어떤 위험이냐? 무시합니다. 뭐 필수적인데 그러나 뭐 뜻이냐? tangible 뭐 뜻이야? 유형은 less는 뭐야? 선생님 나시아 해라 그랬잖아. 그렇지? 유형이 아닌 뭐다? 질적인 것들. 되겠죠? 그럼 얘는 뭡니까? 유형이 아니니까 합쳐서 뭐라 그래? 무형이 되겠지? 무형의 질적인 부분들을 무시하고 있다. 예를 들면 뭐죠? 창의성과 같은 것들. 요거 이해되죠? 내용상. 이게. 자, 창의성 두 번째는요. 윤리적 진실. 그치? 인텔리전 진실이죠. 그리고 뭐야? 감정적 행동. 이와 같은 무형의 자질 요소들을 무시할 위험에 빠진다 뜻이에요. 따라서 어떤 복잡한 현상에 대한 진정으로 포괄적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포괄적인 거죠. 그러니까 복잡한 현상에 대해서 진짜 포괄적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요구합니다. 우리는 뭐라는 거냐? 요 주제가 되겠죠. 인정하고 받아야 됩니다. 무엇을? 이 숫자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나 서사, 이야기 또한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된다. 되겠죠? 괜찮나요? 그러면 얘는 숫자는 뭐다? 객관성의 지표가 될 수 있지만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어떤 서사나 주관 이런 요소까지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 되겠죠, 그렇죠? 괜찮죠, 그렇지? 얘는 뭐다? 인정하고 받아들여야지. 인정하다, 수용하다, 그렇지? 그럼 이 숫자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나 서사 이야기가 되겠죠, 그렇죠? 요런까지도 뭐야? 인정하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겠다. 여기 좀 단어가 좀 어렵다, 그렇지? 단어가 좀 어려운 것 같긴 하고요. 괜찮죠? 주제가 여기 있어요. 그러면 어떤 현상을, 복잡한 현상을 이해하고자 할 때는 수치화됐거나 계량화된 것만 보면 안 돼요. 뭐까지 봐야 돼요?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어떤 이야기나 상황까지 다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주제가 마지막에 여기 선명하게 나와 있다면, 오케이? 자, 뒤에 한번 넘겨볼게요. 주제가 이것이 없는지. 자, 뭐라 했냐? 데이터와 수치는 유용하지만 완전히 객관적이지 않은 거고 복잡한 현상을 이야기해서 뭐냐? 맥락과 인간적 요소. 그렇지? 인간적 요소는 뭐냐? 아까 말했던 뭐냐? 어떤 인간을 통해서 일어난 서사나 이야기 고려하는 뜻인 거야. 괜찮죠?
됐나요?